안녕하세요. 이슈임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식당. 다들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계시죠?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환상적인 맛, 나만을 위해 세팅된 완벽한 서비스, 거기다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분위기까지. 우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기꺼이 수십만 원을 지갑에서 꺼냅니다. 이른바 최고급 미식 공간. 파인다이닝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미식가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의 영예를 아는 곳이라면, 와, 기대감이 진짜 우주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철옹성같이 완벽해 보이던 곳 뒤에서, 그것도 우리 눈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상상도 못할 기만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미식계의 정점이라 불리던 한 식당에서 터진 충격적인 와인 바꿔치기 논란의 전말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그냥 직원 한 명의 일탈이 아니에요. 화려한 고급 외식 업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구조적인 민낯이 싹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어두운 장막을 확 걷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 이태원,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골목에 자리 잡은 최상급 레스토랑입니다. 재미교포 출신의 천재 요리사 안성재 셰프님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곳은요, 2010년대 후반 한남동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로 그야말로 엄청난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떡하니 거머쥐면서 대한민국 요리계에 정점을 찍었죠. 최근에 이태원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임시 휴업을 했던 탓에 지금은 별 2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명성은 조금도 빗바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요리는 한식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진짜 국경을 혀무는 예술작품 그 자체입니다. 바다의 풍미를 바삭한 피 안에 가둔 독창적인 한입 요리, 한국 토속 재료로 쫄깃한 식감을 살려낸 면 요리, 식도락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처럼 입소문이 자자해요. 게다가 코스에 맞춰 소믈리에가 딱딱 엄선해주는 와인 페어링 옵션. 이게 또 이곳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점심 한 끼에 30만 원대 초반, 저녁은 무려 40만 원대 중반에 육박해요. 여기에 곁들일 음료까지 추가하면 1인당 100만 원은 훌쩍 넘겨버리죠. 그런데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최근 대박이 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면서 대중적인 인기까지 폭발했잖아요. 재오픈 소식 뜨자마자 무려 석 달치 예약이 눈 깜짝할 새 증발해버렸습니다. 해외 홍콩 매장에서는 하루 매출만 중형차 한 대 값인 2천만 원을 찍는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니 이 브랜드 정말 무적의 성곽 같아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화려한 빛 아래에는 가장 짙은 그림자가 지는 법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6년 4월의 어느 날, 국내 최대 와인 애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편의 폭로글에서 시작됩니다. 글을 쓴 손님 B씨 일행은 그날 1인당 40만 원이 훌쩍 넘는 화려한 저녁 코스에 음료 페어링까지 시켜놓고 제대로 된 미식의 향연을 즐기고 계셨어요. 평화롭던 식사 분위기가 쌓여진 건 뜨거운 불가마에서 갓 구워낸 최상급 소고기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이 메인 요리에 맞춰 소믈리에가 다가와 붉은 와인을 잔에 채워주었죠. 그때 소믈리에는 이 와인은 2005년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겁니다. 라고 짧게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B씨 일행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며 향을 음미했죠. 그런데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일행들의 머릿속에 묘한 위화감이 스친 겁니다. 향의 깊이나 혀끝에 닿는 질감이 애초에 메뉴판에 적혀있던 와인 등급이랑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이상함을 감지한 B씨가 페어링 안내서를 다시 딱 확인해보니까 메인 요리랑 짝꿍인 와인은 2005년산이 아니라 2000년산이어야 했던 겁니다. 참고로 와인은 그해 일조량이나 강수량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이라 5년이라는 차이는 아예 다른 술이란 걸 의미해요. 가격 차이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B씨 일행은 즉각 담당 직원에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설명해주신 연도랑 실제 서빙된 와인 연도가 다른데요. 단순히 직원이 말을 헛나왔거나 병을 잘못 가져온 실수였다면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병을 바꿔주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괴한 상황은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B씨가 와인병을 테이블에 놔달라 아니면 사진이라도 좀 찍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요. 소믈리에가 갑자기 2005년산 병을 들고 손님들 시야가 싹 차단된 직원 전용 백룸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직원의 손에 들려나온 건 마법처럼 2000년산 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두 와인이 병당 10만 원 넘게 가치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일행 중에 전문 소믈리에 지망생까지 있었는데 이런 어설픈 눈속임이 통하겠습니까?
했겠습니까? 바로 간파당했죠. 손님들이 정색하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직원이 입술을 달싹이면서 진짜 변명인지 뭔지 모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아래층 1층 테이블에서 2000년상 와인을 병째로 주문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병을 열었는데 손님분들께도 그 2000년산의 맛을 제가 아주 특별히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이 황당한 변명은 결국 방금 B씨 일행한테 따라준 와인이 온전히 3병을 딴 게 아니라 아래층 누군가가 비싼 돈 주고 산 개인 소유의 병에서 몰래 덜어왔다는 걸 자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직원은 상황을 무마해보려고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해서요 라는 진짜 어이없는 덕담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제보자 B씨는 완전 분통이 터졌죠. 직원은 처음 잔을 태우기 전부터 자기가 무슨 연도의 술을 따르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 별을 여러 개나 받은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이런 고의적인 기만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그 자리에선 그 어떤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단 겁니다. 논란이 인터넷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니까 레스토랑 측은 뒤늦게 공식 SNS에 입장문을 띡 올렸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사안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객께 연락을 드렸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중들 반응은 싸늘했어요. 정작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왜 남의 와인을 빼돌려 서빙했는지, 누구 지시였는지, 이런 게 관행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쑥 빠진 그야말로 영혼 1도 없는 매크로 사과문이었거든요. 심지어 나도 여기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목격담들이 줄줄이 달리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건 터지고 난 뒤 식당 측의 대처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려고 B씨가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다짜고짜 혹시 저희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하신 겁니까? 라며 손님을 무슨 보상금 노리는 블랙 컨슈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 식사권으로 회유하려고 하니까 B씨가 단칼에 거절했죠. 그 자리에 앉으면 서빙하는 분들이나 저나 얼마나 가시방석이겠냐라고요. 이 씁쓸한 총극이 흐지부지 묻히나 싶었던 찰나 베테랑 와인 전문 크리에이터 C씨가 등판하면서 사건은 완전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C씨는 본인 채널에서 이 사건을 딱 잘라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휴먼 에러가 아니다. 고급 외식업계에 썩어빠진 관행이 낳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다. 라고요. 그가 짚어준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클레임을 건 2층 손님이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요, 비싼 돈 주고 병째로 술 시켜놓고 자기 술이 위층 테이블에서 남의 잔에 생색내기용으로 따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조용히 식사하시던 1층 손님입니다. 전문가 C씨 말로는 2000년산이랑 2005년산은 병에 붙은 라벨 디자인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서 초보자도 아니고 미쉐린급 소믈리에가 이걸 헷갈렸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냥 손님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깔보고 대충 싼 연도의 술을 부어버리려고 했던 의도적인 사기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는 국내외 파인다이닝에 널리 퍼진 블라인드 서빙 문화의 폐해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손님이 내돈내산한 비싼 술인데도 테이블에 안 놔두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의 비밀 백룸에 꽁꽁 숨겨뒀다가 잔이 빌 때마다 몰래 따라주는 이른바 미쉐린식 허세 서비스. 바로 이 문화가 이런 범죄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온상이라는 팩트 폭행이었습니다. 전문가 C씨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돌려서 아예 레스토랑의 총괄 책임자인 안성재 셰프님의 경영 철학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렸는데요. 과거에 안성재 셰프님이 한 영상 매체에 나와서 우리는 메뉴판에 없는 디저트용 와인도 10종류 이상 뒷단에 넉넉하게 준비해두고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C씨가 예전에 직접 이 식당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보유하고 있던 디저트 음료가 단 2종류에 불과했던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완전 달랐던 거죠. C씨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요리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뿐 정작 그 요리를 완성시키는 음료 리스트나 서비스 관리는 완전히 방치돼 있었다. 오너 셰프가 본인 업장 창고에 무슨 술이 몇 병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데 직원들이 손님 술을 빼돌리든 섞어 팔든 통제가 되겠는가? 이 대목에서 수많은 누리꾼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랑 유튜브 댓글창에 외식업계의 민낯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죠. 특히 이런 날것의 반응들이 사람들 폭풍 공감을 샀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예약해서 그 비싼 돈 내고 소믈리에 눈치 보면서 내 와인은 내 테이블에 놔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거 실화냐?
아니 파인다이닝 쪽에서 한국 사람들은 와인 잘 안 먹어서 맛은 안 남는다고 맨날 징징거렸으면서 정작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주는 단골들 등쳐먹네? 크크크. 이 두 문장만큼 우리 대중들의 배신감을 정확히 찌르는 표현이 있을까요? 돈은 돈대로 내고 대접은커녕 바보 취급당해야 하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진짜 뼈저린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식당에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 각 잡힌 빳빳한 리넨 냅킨, 직원 가슴팍에 달린 포도송이 배지가 우리의 권리까지 알아서 지켜주진 않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아주 꿀팁을 하나 줬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주문한 술의 진짜 주인은 손님,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문하실 때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주문한 병은 칠링이 끝나면 꼭 저희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다른 것도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은밀한 백룸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마술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레스토랑이라면 고객의 이런 당연한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번 와인 바꿔치기 스캔들 때문에 이 레스토랑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5월 온 국민을 뜨겁게 달궜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즌3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대중을 기만했다는 꼬르표를 단 채 안성재 셰프님이 과연 심사위원 자격으로 누군가의 요리를 평가할 수 있을지 제작진들의 고심도 엄청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은 혀끝에서 끝나지만 그날 식사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법이잖아요. 아무리 접시 위에 예술을 담아낸다고 해도 손님을 향한 기본적인 진정성과 존중이 없다면 그 화려함은 금방 녹아내릴 모래성에 불과할 겁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골물대로 골마있던 외식업계의 악습들을 싹 도려내는 뼈아픈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이슈임당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뜨겁고 날카로운 이슈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